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애들 털갈이 할 때여가지고.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 오늘은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과 함께합니다. 앞서도 잠시 보셨지만 충청남도 홍성의 개 농장, 사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번이 16번째 개 농장 일종의 구조 작전이라고 합니다. HSI의 김나라 활동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멀찍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날 그 옷에 묻어있던 네, 개 털, 네. 그리고 정말 그 개들이 갇혀있던 뜬장에 네. 몸으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요. 그거를 다 끌어내시는데 저는 네. 우선 이 개농장이 그러니까는 어떤 개농장이었던 건지부터 일단 이 농장은 진짜 모든 개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개도 있고 식용으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있고, 개농장주분들은 이제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농장주들끼리 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용견뿐만이 아니라 이제 퍼피밀, 소위 말하는 강아지 공장 농장주들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은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당일에는 그런 작은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특히나 나이가 많고 아시죠? 네. 그래서 번식장에서 나고 자라서 그렇게 이용이 되었던 친구들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식 활동을 할 수 없으면은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종의 모든 강아지들이 다 있었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쓰레기 집화장 같은 느낌이 든다. 기억하세요? 네네. 그 말을 저도 제가 생각해냈던 거는 아니고 강영욱 훈련사님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6개 농장을 이제 폐쇄를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농장들을 다녔었는데 모든 종류의 모든 강아지들이 식용견 농장이라는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얘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여쭤보면은 농장 앞에 묶어두고 버리고 갔다. 번식장에서 이제 쓸모없는 친구들 갖다 줬다. 식용견 농장에서 태어났고 자라는 친구들, 어떤 경우는 이제 유기견 친구인데 밥 먹다가 거기 그냥 끌려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사연의 모든 개들이 거기에 다 최후에는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16번째 구조 활동? 구조라고 표현을 하나요? 구출? 구출이라고들 많이 하시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구출? HSI가 한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몇 년 전에 식용견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서 쓰자라고 해서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면 식용으로 쓰이는 개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가 직접 봤을 때는 모든 종의 모든 강아지가 있는데 그럼 식용견이라고 했을 때 그 개들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식용견이라고 그러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처음에는 하나는 먹어도 되는 개가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뭐 합법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또 식이용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럼 뭔가 관리가 잘 되고 위생적으로라든지 하여튼 이 좀 관리와 감독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식용견과 아닌 견은 구분할 수도 없고 이 개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의미에서 식용견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네. 하셨어요? 저희가 투표를 받았어요. 그 시민분들한테. 그래서 누리라는 이름이 뽑혀서 누리견, 세상을 좀 누리고 이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누려라.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세상을 누리게라는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네, 맞아요. 누리개. 그래서 16번째 누리개 구출 작전을 이제 마치시고 오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것은 개의 품종이었어요. 가보니까 스누피, 비글도 있었고요. 허스키도 있었고요. 리트리버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식용견 맞냐고. 그 친구들 모두 다 그냥 똑같은 똑같아요. 개라는 반나절을 같이 봤거든요. 그날 한 50마리? 그렇죠. 네. 그 정도를 계속 케이지에서 꺼내서 캐리어에 담아서 네. 옮기는 과정을 계속 하셨었어야 됐고 그 개가 바로 안 안 나오니까 나오죠. 네. 정말 오랫동안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위험하기도 걸리는 또 굉장히 날이 더웠잖아요. 정말 다 익었더라고요. 나중에 오니까 여기 뻘겋게. 네. 보통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이미지가 가장 크잖아요. 이제 구출이 되는 이미지. 그래서 그날 당일날 이제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기간이 좀 있어요. 농장주분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 뵈러 가요. 그래서 저희도 동물보호 단체다 보니까 그분이 전업을 희망하시는데 뭐 다른 축산업 생각을 하고 계시면 사실 저희랑 같이 하시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전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또 저희가 도와드릴 만한 것인지 그런 사전 준비가 되면은 저희 팀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접종을 해요.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달 뒤부터 출국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애들을 받으려면 그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럼 그래서 여기서 구출된 개들은 다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해외로 나갈 거예요? 예정이긴 해요. 덩치가 크거나 믹스견은 국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내에서 보호소에서 있을 수도 없고 해외에는 품종을 가리지 않고 반대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섞여서 근데 사실 저는 현장에서 그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개들이랑 얼르고 달르고 뽀뽀해주고 네.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많죠. 특히 이제 뭐 거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거기 곳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도 우르르 오더니 막 뭐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선뜻 우리 산책 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친구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뜬장 밑에 네. 이게 무슨 오물이 네. 연탄재처럼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먹이도 물도 다 썩어 있고 당연히 씻어본 적이 없는 개들일 테니까 털도 엉망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릴까봐 그거를 가서 안고 끌고 안 괜찮으세요? 이번 농장 애들이 좀 되게 많이 착했어요. 많은 수는 또 아니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농장주분하고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그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소심하고 이게 진짜 사람을 그냥 무한 공격성인지 아니면 그냥 두려움인지 이런 것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전에. 사실 사람 손이 닿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있어서 네. 이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손을 안 닿고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공원에서 그냥 그 굉장히 사교적인 강아지를 만났을 때도 앞에 가서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개농장 주와 개들의 관계였어요. 개농장 주는 개를 이용하고 개를 학대하는 건데 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인식하고 따르는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농장에는 많은 뭐 적게는 수십 마리,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 수천 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개들이랑 뭐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번 농장주분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있으시잖아요. 방 같은 네, 거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농장주를 좋아하고 농장주도 좋아하는 개들인 경우가 되게 서로 많아요. 유대 네. 관계가 있는. 네네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은 약간 두려움이 베이스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아지를 대하는 것과 그분들이 대하는 것은 이제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라는 그 존재와 의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인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또 사랑한다는 말도 하시는데 또 이 개들의 운명은 어느 날 팔려가서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그 농장분들의 그 이런 업종 전환을 결정하고 얘들을 구출해 가시오라고 하시게 되는 계기라든지 또 그 이후의 심정의 변화라든지. 대부분은 농장주분들이 저희 쪽으로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만하겠다. 네네. 도와달라. 신기하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는 항상 끝이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살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그런 식으로 데리고 있다 보내셨겠지만 마지막 50마리라도 조원들을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에 개를 식용으로 이렇게 농장처럼 키우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 몇 년 전 통계는 3,000개가 넘어요. 16곳을 이제 우리가 구출하고 업종을 했는데 아직도 수천 개의 농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 가다 보면 막 네, 개 네, 짖는 네. 소리가 뭐 막 들리는 오기도 하고 곳들이 또 뭐. 많잖아요. 파악된 수만 3,000개이고요. 네, 그래서 옛날 시골 가면은 마당 한켠에 그냥 진짜 조그마한 뜬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개를 넣어서 키운 그런 게 최근에도 봤어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용돈벌이로 하셨던 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파악을 하자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이건 또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서 사실 개식용이라는 것이 단지 농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먹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파급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 다 거예요. 맞물려 있다. 관심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세금으로 안 보이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고 빛이 안 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개를 먹는 사람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개선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네. 하는 게 사실 밑빠진 독에 네, 물붓기처럼 네, 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약간의 그 무력감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농장이 폐쇄가 되면 진짜 많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저희 파트너 보호소가 미국에만 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파트너 보호소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도 이 개들을 한 번에 다 구조를 할 수가 없었을 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트워크의 네, 힘이네요. 네네. 농장주 분도 아까 질문에 이제 뭐 변하시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참 많은 걸 느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양가적 감정이죠. 예, 그래서 반려견과 내가 농장에서 키우던 식용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가 하는 거 보면서 좀 그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농장주 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되게 사랑하는 본인의 개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다 한 번씩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얘 정도는 키우면 안 되냐. 제가 이제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하고 이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이제 같이 보여드려요. 입양을 보냈을 때 어떻게 사는지. 그러고 나면 그냥 보냅시다라고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그분들이 변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좀 신선한 것 같고요. 처음부터 내가 개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를 먹는 게 일반적으로 좀 당연시 여겼던 시절이었고 죄책감이나 마음에 고민 없이 하시다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사실 이 자체가 사양 산업이기도 해요. 저도 깨달았어요. 네. 개농장 개들은 왜 주인에 기르신 대한 거예요? 저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돼 있었구나. 우리 양 기자님이 멀리 가셨다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떻게 가실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제가 그쪽 자리에 가고 싶지 모르겠는데 바꿀까요? 해볼까? MC 자리 뺏길 수도 있어요. 직접. 지금은 전 KBS에 이제 스카우트 될 수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BS 에피소드 지기 무서운데. 기꺼이. 기꺼이. 네. 네. 아니, 저도 다녀왔으니까요. 네. 혼자는. 어떻게 가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네. 에피소드라는 동물 뉴스 프로를 네. 한다면 가서 봐야 된다. 네. 그냥 그거 모셔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면 네. 그 화면에 담기지 않는 것들을 네, 볼 수 네, 있고 네. 진짜 냄새도 가면 느끼고 근데 정말 가길 잘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찍었으니까. 근데 힘들었을 텐데 잘했다고 느끼시게 된 계기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정리가 아직 안 아, 되고 있어요. 그 네. 생각이 소화가 안 된다 네, 그래야 네. 되나요? 제일 큰 게 네. 그 개농장 주인의 눈물이었어요. 아, 그 눈물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저희 인터뷰에도 제가 찍은 거기도 네. 말을 잇지 못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어떤 눈물일까요, 그게? 제가 봤던 건 그 정을 주고 기르던 반려견에게 인사를 하시는 대목에서 많은 시간을 못 보내시더라고요. 마지막 아, 이제 반려견을 작별 보내는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둘만의 시간을 음, 주셨어요. 아.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살짝 있다가 일어나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인했죠. 쫓아가서 물었죠. 어떤 기분이신지, 기자분들. 심정이 네. 어떠시나 제일 보고 싶으실 거 죄송했지만 아니에요. 여쭤봤는데 내가 있죠. 뭐, 내가 그러면서 처음 들으니까. 죄송해요. 말 못하겠어요.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생각했죠. 이분이 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네, 되셨을까. 사실 개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으면은 그 빈자리가 너무 큰데 그분은 물론 팔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 개들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 걱정됐어요. 얼마나 그분이 그날 밤에 그런 허전함? 그분이 말을 못 믿고 약간 눈물을 글썽이고 하는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는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 좀 꽤나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그 부지에서 살고 네. 계셨는데 개라는 동물이 사실 사람한테 끊임없는 네. 사랑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내가 때려도 다음 날 나오면 내가 좋다 그러고. 그래서 뭐 그랬던 친구가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더 되게 심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계시다고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차지했던 개들이 싹 없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허전함이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도 좀 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이런 활동이 사실 동물단체 하나가 하기에는 그럼요. 되게 역부족이에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농장주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네, 해주고 네. 좀 도와주고 이제 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뭐 상이라도 차려주고 그래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개 농장의 구출 또 그 농장주의 업종 전환과 그 후에 삶의 질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 관계된 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 업종 전환 후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돕는 추적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네. 좀 좀 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그날 또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활동가님께 이렇게 현장에 와보면은 네. 개 농장 주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여러 네. 가지실 것 같은데 동정이랑 연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드는 경우와 그게 아니고 미운 마음, 정말 나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 그랬더니 8대 2라고 말씀하셨어요. 8대2면 어느 쪽이 8인가요? 짠한 쪽, 짠?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은 처음 어. 받아봤었는데 대단한 질문 하셨어요. 신기한 질문. 네. 그게 현장에 갔기 때문에 나온 어, 질문이었어요. 안 네. 그랬으면 네. 개농장주는 그렇죠. 개농장주로 네. 생각했겠죠. 현장에서 그 눈물을 보고 그날 이후로 저도 더 생각을 해봤는데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구 쪽으로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음이 쓰이는 개농장주가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냐 이런 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개가 좋아서 키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업을 이걸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뭐 친구가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셨대요. 또 하나 여쭤볼 게 아닌데. 있어요. 혹시 거기 있는 개들 중에서 특별히 시선이 가는 그 개들이 있었나요?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모든 개들이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고 네. 느꼈고, 그리고 그 새끼를 낳아서 음. 젖을 물리고 있던 비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가 그렇게 짖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얘네들도 그럼 식용으로 될 거였어요? 라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제가 농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아 정말 세상에 식용견으로 살아야 되는 친구는 없구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시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용견은 당연히 식용으로 써져야 되고 사실 그런 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항상 매번 많이 느끼지만 그날 뜬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게 되면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들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몇 시간 잠깐 그렇게 뜬장에 있었다고 무릎이 다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다리가 되는 벌어져 거잖아요. 있더라고요, 발이. 근데 그 고통은 정말 그들이 겪는 그런 이제 감정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이 정말 일부 정말 극소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왜 우리가 뭐 하나라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왜 계속 그냥 이제 뭐 계속 논쟁의 구도로 놔두고 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전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우리 정부나 이제 네. 좀 법제화를 네, 시켜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리개 구출하고 도와드리는 네. 거네요. 이게 이제 모델 케이스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끊이지 않는 개농장 식용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비용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좀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다음 구출은 또 언제 가세요? 구출? 또 가시려고? 이미 연락을 주신 분이 네. 계시긴 한데 일단은 지금 구조가 된 친구들을 돌보고 네, 이러는 게 그쵸. 좀 이게 더 흔히 먼저여서 말하는-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돼서 가게 네. 되면 이제 그분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농장에 가서 그 개들을 구출하는 일을 해오신 HSI의 활동을 들었고요. 또 특별히 직접 다녀와서 취재하시면서 같이 활동해 주신 우리 양명 기자님의 또 현장 경험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로 앉았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경험을 계기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내가 노력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아니, 앉고 싶으시다더니. 애니몰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